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세라치과의 세라쌤 우상엽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다른 유튜브를 찍느라고 우리 세라치과에서 같이 제작하는 유튜브는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할까 그러다가 요즘에 이제 뭐 제가 우리 세라멜 최소삭제 라미네이트인 그 세라멜 많이 이제 영상을 올린 거는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런 치료들을 하면서 조금 이제 응용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최근에 한 환자분도 그 치료를 시작하게 됐고 저도 그 치료에 대해서 조금 제 개인적인 견해도 있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뭐 치과의사 선생님들도 참고를 좀 하셔도 될 것 같고 우리 일반인들도 그냥 본인에 해당한 케이스가 있으면 조금 들어보시고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할 주제는 뭐냐면 오픈바이트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윗니 아랫니가 맞물리는 거를 교합이라 그러는데 그 교합이 정상적인 교합을 우리가 그냥 정상교합, 내추럴 어클루전이라 그러고 그게 뭔가 비정상적으로 물린다. 예를 들어서 약간 뭐 아래턱이 발달을 해서 주걱턱, 우리가 흔히 주걱턱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물린다거나 아니면 아래턱이 너무 들어가 보여서 무턱으로 이렇게 물린다거나 아니면 턱이 좌측이나 우측으로 돌아가서 좌우 비대칭으로 물린다거나 또는 뭐 이가 삐뚤삐뚤한 게 심해서 덧니가 있다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부정교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부정교합 치료는 기본적으로 교정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을 많이 해왔죠. 그런 것이 우리 치과계에서 일반인들한테 제공하는 솔루션이었고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런 게 화면에 노트북에 이 오픈바잇인데요. 오픈바잇은 뭐냐면은 뭐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앞니가 어금니로 그냥 편하게 앙 물었을 때 안 닿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뭘 끊어 먹으면 아래턱을 약간 앞으로 내밀면 앞니 끝끼리 이렇게 닿잖아요. 근데 아래턱을 내밀어도 안 닿는 분들을 우리가 이제 흔히 오픈바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개방교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픈바잇에 대해서 저희가 유튜브를 좀 찾아봤거든요. 다른 선생님들은 오픈바잇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는지도 궁금했고 조금 너무 제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다른 사람들 생각도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여러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듣기에는 조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아니면 수련 받으면서 배웠던 거에서 조금 넘어서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재미삼아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치아의 오픈바이트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챗GPT에서 얘기하는 것과 제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오늘은 컴바인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챗GPT는 일단 문제점 중에 저작 기능 저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씹는 저작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당연하겠죠. 우리가 치아가 보통 이렇게 윗니 아랫니가 물려야 되는데 이분 케이스도 이제 오픈바잇이거든요. 오픈바잇인 분들은 보통 이 아래 치아 2개 아니면 3개까지만 닿아요. 그 다음부터는 거의 다 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치아가 아랫니가 14개가 평균적으로 있어요. 사랑니 빼고 14개 중에 이쪽 2개, 이쪽 2개 그러면 4개의 치아만 닿든가 아니면 이쪽 3개, 이쪽 3개 6개의 치아만 닿아서 저작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14개의 치아가 주로 일을 할 거를 6개의 치아가 주로 일을 하니까 저작 효율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얘는 또 뭐라고 했냐면 발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저는 보초를 전공했기 때문에 틀니를 예전에 굉장히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요즘에는 사실 환자분들도 많지 않아서 임플란트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예전보다 틀니를 제가 많이 안 하지만 제가 수련받을 그 당시 1990년대 중반 때만 해도 틀니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뭐 2-3짝씩 제가 그냥 직접 만들어서 제작을 했었었는데 그 틀니를 만들 때 우리가 발음을 체크하는 그 발음이 있어요. 그 뭐냐면 윗니 아랫니의 앞니가 어느 정도 공간이 떠 있을 때 발음이 되는지를 보는 건데 그 발음을 스즈치 발음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수님한테 많이 배웠던 거는 틀니를 만들 때 위아래 이를 껴놓고 시금치 사러 시장에 갑시다 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면 새색시 시금치 사러 시장에 갑시다. 그 시오자랑 지오자, 치오자 요게 이제 많이 들어가는 발음이 정확하게 안 나오면 윗니 아랫니의 그 틈이 이제 부정확하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발음이 정확하게 나오는 위치를 잡아서 윗니와 아랫니의 그 앞니 위치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 개방교합 오픈바이진 사람들은 이렇게 사진처럼 떠 있는 거예요. 떠 있다 보니까
보니까 당연히 스지츠 발음이 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I도 챗GPT도 정확하게 발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얘도 시옷, 쌍시옷, 지옷, 쌍지옷 발음시 공기가 새어 발음이 뭉개짐 이렇게 써있네요. 되게 똑똑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심미적 문제, 그거는 가만히 있어도 이게 입이 벌어져 보이고 윗입술이 이렇게 들어가 보이니까 사실 우리가 편하게 있을 때는 우리 정상교합인 사람도 어금니가 살짝 떨어져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어금니를 물을 때도 앞니가 떨어져 있으니까 편하게 있을 땐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멍한 표정이 기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혀의 위치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앞에 벌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혀를 그냥 힘을 빼고 있으면 혀가 쭉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오픈바이시 혀에 의해서 치아가 더 밀리니까 악순환이 되는 게 있죠.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중에서 이 저작 기능 저하 때문에 오는 건데, 문제는 어금니, 예를 들어서 6번째 치아, 7번째 치아 그렇게 2개만 닿게 되면은 한 10년, 15년 이렇게 살다 보면 치아가 아주 맨질맨질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자분을 봐도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치아가 아주 너무너무 맨질맨질해져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거의 일자처럼, 치아는 원래 요철이 있거든요. 톱니바퀴처럼. 그래서 윗니 아랫니가 이렇게 쫙 물리게 돼 있는데, 이게 그냥 판과 판이 물리는 느낌으로 어금니가 닿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상황이 점점점 악화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점점 미끌미끌해지다 보면 앞니도 안 닿고 어금니가 닿고 있는데 누워있게 되면은 아래턱이 자기도 모르게 뒤로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워서 잘 때 턱이 이제 자꾸 이제 서 있을 땐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누우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딱 잡아주면 모르겠는데 아주 씹는 면이 맨질맨질해지니까 아래턱이 뒤로 살짝 밀려 들어갈 수도 있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자분도 오셨는데 사실은 그 세라멜을 하러 오신 분이거든요. 아래 이쁘게 하얀색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기가 편해요. 닿지도 않으니까 깨질 거 저희가 걱정도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제가 딱 봤는데 이가 윗니도 그렇고 너무 일자로 돼 있는데 이제 걱정이 사실 되는 거예요. 벌써부터 이제 어금니가 이렇게까지 달아져 있으면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에는 훨씬 더 다를 텐데 그게 걱정이 돼서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혹시 턱 관절은 괜찮으시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물어봤더니 환자분이 먼저 너무 걱정된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전보다 많이 뒤로 좀 밀려 들어간 느낌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앞으로 살짝 내밀어 보세요 했더니 내미는데, 보통은 우리가 정상교합인 분들은 어금니로 물어보세요 그러면 딱딱딱 한 점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마모가 심하신 분들은 한 점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판하니까 여기도 맞는 것 같고 여기도 맞는 것 같고 센터 당연히 맞고 약간 앞으로 가도 맞고 뒤로 가도 맞고, 이런 우리가 중심이라 그러는데 그냥 딱 물었을 때 한 점이 아니고 에리아로 어떤 면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턱이 굉장히 언스테이블해져요. 여러 면적으로 닿는 게 턱 입장에선 좋은 게 아니고 이렇게 씹었다 저렇게 씹었다 이렇게 씹었다 저렇게 씹었다 전후 좌우 왔다 갔다 거리기 때문에 관절 입장에서는 더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굉장히 그런 게 이미 불안정화가 온 상태였고, 그래서 저는 이런 치료를 이제 우리 세라멜을 할 때 최소삭제 라미네이트 하듯이 거의 치아를 갈지 않고 뭔가 그 교합점을 안정위로 좀 찾아주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방법으로 좀 치료를 해드리려고 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가 들어갔고, 제가 하는 이 치료는 우리가 이제 챗GPT도 치료 방법에 대해서 제가 쭉 보니까 치료 방법은 대부분 교정 쪽이에요. 아니면 양악수술. 그래서 저도 또한 이제 당연히 그렇게 예전에 다 그렇게 배웠었고, 그런데 성장기 또는 20대 초반에 어떤 뭐 부모님이 치료에 대해서 적극성이 있다든가 그런 분들은 좋은 치료를 잘 받아서 오픈바에서 끝내신 분들이 꽤 있는데, 그 타이밍이 넘어가신 분들, 그러니까 뭐 이미 40대가 됐고 그래서 치아는 이미 다 갈렸고 평평하게 그런 상태에서 교정은 관심이 없으시고,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이미 습관이 됐기 때문에 앞니가 안 닿아도 뭐 면 같은 거 요런 거 다 드시거든요. 뭐 혀로 끊으시는 분도 있고 입술로 끊으시는 분도 있고 뭐 어금니로 끊으면, 그래서 이가 닳고 있고 턱이 약간 뒤로 들어가는 불안감은 있지만 이렇다 그래서 못 먹는 음식 없고 편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나이 들었는데 내가 교정까지 한 2년 고생해서 하시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냥 사세요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었는데, 문제는 이 질환들이 퇴행성 질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밥은 먹어야 되고, 그러면 어금니만 계속 다르니까
그 치아가 맨질맨질 할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점점 갈려서 시린 현상도 있을 거고, 또 한 30년 이렇게 쓰다 보면 그 치아만 집중적으로 힘이 가니까 그 치아가 금이 많이 가서 크랙이 생길 수도 있고, 결국은 나중에 발치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이런 퇴행성으로 점점 안 좋아질 게 저희 치과 의사들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드릴 게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에 제가 이제 딥바이트 환자분들, 깊게 오히려 오픈바이트의 반대라고 봐야죠. 깊게 물리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마모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수직고공을 올려서 치료를 하는 방법을 제가 하고 있는데, 오픈바이신 분들은 가뜩이나 앞니가 떠 있는데 이거를 수직고공을 올려버리면 앞니 오픈바이시 더 나쁘게 변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확한 어떤 포지션은 잡아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어금니 쪽을 아주 살짝 올려서 윗니 아랫니의 맞물림을 한 점으로 딱 만들어주고, 그거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전후로도 굉장히 에리어가 있었기 때문에 턱을 약간 앞으로 내밀어서 물어보게 한 다음에 그 점에 맞춰서 제가 임시치아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임시치아 상태에서 며칠을 쓰게 하시고, 지금 그 임시치아를 쓰고 있는데 턱관절은 오히려 너무 편해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이 위치대로 한번 제작을 해보자,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오픈바이 치료를 교정치료가 아닌 보철적인 치료로 성인들도 해볼 수 있는 이제 시점이 슬슬 되지 않았나. 예전 같으면 이거를 전체를 다 갈아서 크라운을 씌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교정하는 것도 환자분이 원하지 않으니까 못하지만, 이 모든 차를 생이를 다 갈아서 크라운을 씌운다는 거는 환자가 해달라 그래도 의사가 사실 선뜻 하기 어려운 치료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하는 치료는 본치아를 거의 갈지 않고 붙이는 거고, 물론 떨어짐이나 탈락에 대한 위험도는 의사가 안고 가는 거죠. 그렇지만 이 치료의 장점은 본치아를 거의 안 갈고 뭔가 내 환경을 개선시켜 볼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아직 굉장히 시작점이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지만 안 하시는 선생님들이 훨씬 많고, 그래서 야 그게 안 깨지고 붙어있냐?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고 실제로 깨지기도 하죠. 그런데 깨져봤자 한두 개 깨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안 좋은 환경을 그대로 놔둬서 10년 15년 뒤에 더 안 좋게 됐을 때 우리가 뭔가 손을 대는 것보다는 지금 상태가 그렇게 나빠져 있지 않을 때 그래도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치료는 최소 접착 치료, 이 치료는 사실은 핵심이 에나멜을 얼마만큼 확보를 하느냐의 치료거든요. 앞니를 붙이든 어금니를 붙이든 에나멜이 없어진 상태에서는 기존 방법으로 그냥 유지력을 얻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치아삭제는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한참 더 지나서 다 갈려갖고 이미 에나멜이 다 없어진 상태에서는 제가 말하는 이런 침수법을 이용한 최소 삭제를 이용해서 하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에나멜의 어떤 게 한 40-50% 정도 남아있을 때 우리가 한번 시도해볼 수 있는 치료다, 이런 의미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치료라고 생각하고요. 오픈바이시 있는 분들은 조금 관심을 갖고 한번 들어보시고, 치과의사 선생님들도 이런 오픈바이 치료 막막하고 그렇다고 교정을 해줄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이런 경우에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은 들고요.